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줄거리를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무척 소수예요. 앨리스란 캐릭터를 알고 있을 뿐이지 줄거리는 잘 몰라요, 보통은요. 근데 이건요, 막상 책으로 안 읽어서이기도 하지만 책을 읽어도요,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말고요, 6년 뒤에 쓰여진 속편이 있다는 것은 더욱 모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바로 그 속편이에요. 루이스 캐롤의 거울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요, 토끼를 따라 굴에 들어갔다가 전혀 의도치 않게 이상한 나라로 가버리게 되는데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는요, 앨리스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거울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의 뒤편에서도요, 장작불이 타고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걸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거울나라에서 앨리스는 가장 먼저 하양 킹과 퀸을 만나고요, 그리고 붉은 퀸을 만납니다. 이른바 붉은 여왕이죠. 앨리스는 꽃들이 말하는 정원에서요, 붉은 퀸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퀸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요, 붉은 여왕이요, 8칸만 전진하면 너도 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체스의 규칙입니다. 장기의 졸에 해당하는 거, 완전 제일 계급이 낮은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체스에서는 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폰이요, 상대 진영의 끝까지 도달하는 경우에 진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퀸, 룩, 나이트, 비숍 중 하나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여왕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앨리스가 마지막 칸에 다다르면 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이야기는요, 체스에 의인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앨리스 이야기는요, 진짜 다양한 캐릭터들의 향연이거든요. 캐릭터 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는요, 체스에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나이트나 비숍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역시 붉은 여왕일 겁니다. 보통 거울나라의 앨리스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혼동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채셔 고양이와 트럼프의 여왕이 등장을 하죠. 이 붉은 여왕은요,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대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 여왕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붉은 여왕 효과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앨리스가 붉은 여왕과 나무 아래서요, 숨이 찰 정도로 뛰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거꾸로죠.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이쪽이에요. 네, 숨이 찰 정도로 뛰게 되는데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인 거예요. 붉은 여왕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뛰어야 제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 나무를 벗어나려면 2배로 빨리 뛰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현대의 상황에 접목되어서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혁신을 하고 변화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워낙에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자신이 빨리 변화해봤자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한경쟁 시대를 보여주는 슬픈 이름인 셈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요, 채셔 고양이와 이런 문답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앨리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채셔 고양이가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렸지 라고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어디든 상관없어 라고 하니까 다시 고양이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면 좋은지 조언을 구하는데요, 막상 자기 자신은요,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요, 왜 퇴사를 하는 거냐, 퇴사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퇴사를 하고 싶은 거지 퇴사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컷 자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지금 빡빡하게 하는 이 생활, 이 어떤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하기 싫다라는 얘기이지
퇴사를 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인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이고요. 일정한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장기판의 끝에 도달해서 여왕이 되고 싶다라고 앨리스가 생각하고 전진을 하니까 나름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편이다 보니까 앨리스가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봤자 설정상의 나이는 7살 반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게 하는 건요, 창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캐릭터나 상황들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맞지만 감성적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조금 더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거울 나라의 앨리스까지 관통하는 앨리스의 성격인 것 같아요. 앨리스는 절대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닙니다. 여왕에게 말대꾸도 참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또 먹어보라고 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겁도 없이 먹습니다. 드링크미 하니까 그냥 마셔버리거든요. 모험심이 정말 많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게 왜 특이한 점인가 하면요, 앨리스가 씌워진 빅토리아 시대에는요, 남자아이는 모험, 여자아이는 얌전함이 미덕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작품들에도요, 그런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라는 작품에도 보면 주인공 남자아이 짐이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앨리스는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행들과 다른 거죠. 마치 남자아이처럼 모험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요, 시대를 선취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앨리스가 여전히 사랑받고 계속 읽히는 것은요, 원래는 수학 교수인 루이스 캐롤이 감춰놓은 수수께끼 때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앨리스의 캐릭터가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더 정확하게는 지금 시대에 오히려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